최근 한국은 무엇을 하든 평균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인들의 삶을 잘 관찰해보면 한국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보통 어떤 일을 하다가 잘 안 되면 끝까지 그 방법을 고집하지 않고 또 다른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려 합니다.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과정을 반복할 줄 알기 때문에 최적의 방법을 누구보다 빠르게 찾아내곤 하죠.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말이 자주 쓰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잘 되는데도 이유가 있지만 잘 되지 않는데도 이유는 다 있기 마련입니다. 결과가 좋지 않다면 좋은 결과가 나온 사람에게서 그 이유를 찾아 배워야 하는데요. 그렇지 못한 일본이 국제기구에 면박을 당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특진을 하며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낸 상황입니다. 지난달 26일 중국 푸저우에서 온라인과 병행해 진행 중인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을 세계유산 중 자연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멸종위기종 철새를 비롯해 생물 2150여 종이 살아가는 진귀한 생물종의 보고인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된 것입니다. 한국의 갯벌은 충남 서천과 전북 고창, 전남 신안과 전남 보성, 순천 등 4곳에 있는 갯벌을 묶은 유산인데요. 이번 등재 성공으로 인해 한국이 보유한 세계유산은 15건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국 문화재계에서는 예상치 못한 결과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2차례 제동이 걸리는 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등재가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죠. 한국은 지난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 등재에 이어 지난 2018년 1월 공식 등재 신청서를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했으나 지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센터의 검토 의견을 받고 신청서를 보완해 2019년 1월 다시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최종적으로 유네스코 자문심사기구인 국제자연보전연맹으로부터 등재 반려 권고를 받았습니다. 때문에 등재 여부가 불투명해졌던 거죠. 보통 이렇게 자문기구의 반려 권고를 받으면 해당국은 세계유산위원회 총회 전 등재 신청을 철회하고 다음 기회를 노리곤 합니다. 그러나 몇 차례 등재 실패를 겪은 한국은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됩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는 한다면 한다는 특유의 마인드로 등재 신청을 철회하지 않는 배짱을 보인 것입니다. 한국이 반려 판정을 받은 유산을 철회하지 않고 한 번에 등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번에 신청을 철회하지 않고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될 수 있었던 건 짧은 기간 속도전으로 진행한 외교전에 힘입은 바가 컸습니다. 국제자연보전연맹이 반려를 권고한 이유 중 하나는 등재 신청 구역이 좁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은 서천과 고창, 신안과 보성, 순천 갯벌 등 5개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4개 갯벌에 한해 등재를 신청했습니다. 또한 올 5월 말부터 갯벌이 있는 전국 지자체를 돌며 유산구역 확대에 나섰죠.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지자체가 세계자연유산구역으로 묶이면 지역개발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참여를 주저했기 때문인데요. 다행히 상당수는 관광객 유치에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고 협조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지자체의 협조를 얻게 된 한국은 전국 곳곳에 9개 갯벌을 관리하는 8개 지자체로부터 받은 협조 공문을 앞세워 세계유산위원회의 21개 위원국 설득에 나섭니다. 유네스코 한국 대표부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9개 갯벌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갯벌 보호체계를 갖출 테니까 일단 먼저 5개 갯벌이 우선적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그리고 위원국 중 하나인 키르기스스탄을 설득해 세계유산위원회의 수정 결정문을 발의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어 한국은 더 확실한 결과를 얻기 위해 또 하나의 필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막바지에 국무총리 명의의 서한을 위원국들에 보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갯벌 이전에 석굴암과 불국사 등 14개의 세계유산을 등재시켰는데요. 총리 서한을 보낸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갯벌은 결국 이례적으로 세계유산위원회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등재가 될 수 있었죠. 외교부와 문화재청, 관련 지자체와 전문가들과 등재 추진 전략을 협의하고 지지교섭을 총괄하여 이루어진 외교 설득이 제대로 빛을 발휘한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옵저버인 점과 온라인 회의로 현장 교섭이 불가한 점 등 여러 제약 조건 속에서도 전략적으로 긴밀히 협력하여 일궈낸 성과였기 때문에 뿌듯하게도 이번 등재 성공은 더욱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을 반려에서 보류를 거치지 않고 등재로 곧바로 도약시켜 주었고, 이에 대해서는 2기급 특진을 받았다는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은 이러한 소식에 왜 차별을 하는 것이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가 앞서 군함도로 알려진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의 보존 현황보고 결정문에서 조선인 강제노동을 포함한 유산 전체 역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앞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고 강도 높은 권고 제시였죠. 이러한 표현은 일본의 약속 불이행을 국제사회에 명시적으로 확인시킨 것과 다름이 없었으므로 때문에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자기 입으로 뱉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몇 차례 충실한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했음에도 말을 듣지 않으니 당연히 말이 좋게 나갈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일본 그들의 잘못임이 분명한데 일본은 왜 자국엔 강력 경고를 주고 한국은 보류마저 거치지 않고 특진을 시킨 것이냐는 식의 억지는 일본의 선 넘는 피해의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듯 합니다. 세계유산위원회가 한국의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에 등재하고 생태계의 보고, 바다 위의 정원 등의 수식어를 붙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에서는 아무런 매력도 없어 보이는 곳이 등록된 것에는 분명 한국의 로비가 존재한다. 하수 및 생활용수의 방류는 물론이고 관광객이 찾아오는 장소가 어떻게 세계자연유산이 될 수 있습니까? 갯벌은 무슨 임금 풀숲이겠지. 일본의 야채 갯벌이 훨씬 훌륭한데 있지도 않은 강제노동을 인정하라고 강요하면서 왜 한국에는 관대한 것인지 궁금하네요. 일본 정부는 한 걸음도 물러나지 말아야 한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반일 행위를 유네스코가 동의한다는 것은 안타깝다. 일본은 기부금을 동결하고 유네스코가 사죄할 때까지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이러한 일본 반응이 여러모로 더 어이없게 느껴지는 이유는 군함도 등 일제히 강제동원 산업시설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던 지난 2015년 가혹한 환경에서 노역을 당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그 누구도 아닌 유네스코 일본 대사의 입에서 나온 약속이라는 겁니다. 일본에는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약속을 불이행하다 보면 언젠가 해당 사안이 흐지부지해질 것이라는 생각은 너무 짧았습니다. 국제사회를 상대로 약속을 해놓고 배째라식의 안일한 조치를 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나 다름이 없겠죠. 세계유산위원회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일본이 약속을 지키는 척을 했지만 현장 점검 결과는 전혀 달랐다며 일본에 내년 12월까지 보안 방안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본이 구체적이고 성실한 이행 조치를 내놓지 않을 경우 더 강력한 조치가 가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어 일본은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떳떳하게 행동했더라면 압박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반면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의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다는 소식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듯 합니다. 그들은 흥미롭네요. 갯벌이 이렇게 다양하고 중요하고 매혹적인지 몰랐습니다. 습지 안에 멸종위기의 무척추 동물이 있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물론 나는 생태학자는 아니지만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언젠가 직접 가보기 위해 이 사실을 꼭 기억해둘 것이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직접 한국 갯벌을 찾았던 한 외국인의 글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그는 2년 전 한국의 남해안 도로를 따라 사진 여행을 갔다가 다큐멘터리 와일드 코리아에 등장한 순천만의 모습이 그곳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그 장소를 집이라고 부르는 모든 생물과 동물을 실제로 보고 싶었고 한국을 찾은 나는 보기 드물 정도로 놀라운 멋진 풍경 사진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해가 질 때의 빛은 너무도 아름다웠다. 한국의 남해안을 여행한다면 자동차를 렌트해 갯벌의 아름다움을 즐기기 바란다 라며 한국 갯벌을 찾아 느꼈던 신비함과 아름다움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익숙한 탓인지 밀물과 썰물의 조화가 빚어내는 자연의 선물인 갯벌의 가치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이번 세계유산 등재가 갯벌 보존에 힘을 실어주고 갯벌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겨준 듯 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